제주도 장애인 체육회의 한 종목 단체가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로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후 특별감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또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까지 제주도 장애인협회 소속 선수로 활동했다 은퇴한 김모 씨. 그런데 은퇴 한 달 후에도 동계훈련비 40만 원이 입금됐고 종목협회에 물어보니 전무이사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주 MBC 보도 이후 돌려줬던 훈련비를 누군가 나흘 만에 현금으로 뽑아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 사건을 나랑 똑같네? 하면서 나도 40만 원 들어갔고 반납했다. 약간 횡령 같고 과시 같다 생각들었죠. 해당 종목단체는 지난해 이미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로 속여 훈련비를 빼돌린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제주 MBC 보도 이후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는 특별 감사를 벌여 전무이사가 훈련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해 전무이사와 회장에게 자격정지 1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기광 경고로 올해 보조금 20%를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반납된 동계훈련비는 없고 특별감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2023년 횡령 의혹이 바로 불거진 겁니다. 특별감사에서 횡령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감사가 2024년 예산에 한해서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전무이사는 2017년부터 근무를 했는데도 의혹이 제기된 1년치만 살펴본 겁니다. 24년도분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님을 통해서 23년도나 22년도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추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무이사는 여러 차례 인터뷰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횡령 의혹을 제기한 김 씨도 전무이사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보조금을 이용한 추가 선수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이마트 매장 안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손님과 직원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아 별 피해는 없었는데 당시 이마트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마트 신제주점 1층 입구 앞에 손님과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자동 대피 안내 방송도 흘러나옵니다. 저희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습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하고 조금 뒤 화재 진압복을 입고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매장 안쪽에서 걸어 나옵니다. 지하 1층에 공조기 벨트가 과열돼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가 울린 건데 손님과 직원 370여 명이 대피했다가 40여 분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차량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종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그런데 이마트 노조원들은 당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도 그대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아 5분 정도 계속 근무했고 손님들도 쇼핑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캐셔 직원이 파트장에게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일단 계속 계산하고 있으라고 했고 조금 지나 다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지금 계산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대피하라고 했답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면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문도 아무도 열어놓지 않아 한꺼번에 1층 정문으로만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의류, 자파 등 가연성 물질로 가득한 복잡한 1층 매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마트는 비상문 잠금 장치는 자동 해제됐었지만 보다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를 개방하는 대신 주 출입구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부터 최우선적으로 대피를 진행했지만
1층으로의 상황 전파와 대피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소방당국은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제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노동부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항 활어 보관시설의 불법 활어 판매와 쓰레기 투기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 활어 보관소에서 시설 허가 조건과 달리 활어를 판매하고 물고기 부산물 등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한 사건과 관련해 수협과 어촌계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준 제주도는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운영 중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점을 추적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도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를 서면 심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서식을 만들어 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휴양리조트 조성 사업.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콘도 189개 객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서면 심의를 하겠다며 검토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심의위원 11명이 제출한 검토 의견입니다.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검토한 의견인데 제목은 심의 결과 통보서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수합된 11장의 검토 의견을 모아 심의 결과라며 사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위원들이 모여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심의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는 사업 시행의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데 서면 심의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발생할 우려가 크죠. 제주도의 서면 심의 절차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납니다. 환경부가 권고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는 4단계. 먼저 심의위원들이 사전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심의 의결안을 만들고 대면 심의나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한 뒤 최종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과정을 한 단계로 줄여 사전 검토 의견서를 최종 결과라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대면 심의를 통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하고 통합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심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토론과 의견 조정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심의 결과가 일관성도 없고 개별 위원들의 의견 나열에 그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사용하는 서식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서류 양식은 사전 검토 의견서와 심의 의결안, 심의 결과 통보서 등 모두 3가지. 그런데 제주도는 사전 검토 의견서와 심의 의결안은 사용하지 않고 심의 결과 통보서에 있는 위원장 서명을 위원 서명으로 슬쩍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 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심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관련 서식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규정과 다르게 서면 심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소나무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제주 지역 야 4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천막농성과 제주도민대회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친 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 제주혁신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위헌 소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파괴에 동참한 내란 행위라며 검찰 지휘부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기관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어젯밤 계고장을 보내 설치된 천막 한 동이 시청 청사를 불법 점용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전달했습니다. 또 기한을 넘기면 강제 집행으로 철거하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시민들의 공간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 2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 2명이 지난 4일과 10일 제주대병원에서 각각 RSV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자 접촉이나 호흡기로 전파되는 RSV는 감염되면 심한 재채기와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고 영유아나 노인에게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해역에서 규정을 어기고 어린 물고기를 불법 포획한 중국 어선 2척이 납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114km 해상에서 길이 15cm보다 작은 참조기를 잡은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참조기 등 42개 어종에 대해 특정 길이 미만의 어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촉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